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오늘 도내 고사장 103곳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초등학생을 대포차로 치고 본국으로 도망갔다가 자진 입국했던 카자흐스탄인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엔 카자흐스탄인의 어머니가 나와서 장기 이식이라도 하겠다며 사주했습니다. 경남 혁신도시 주민들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건강한 지역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율적인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첫 행사로 비석치기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경상남도가 정책 자문을 위해서 설립한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합니다. 부실 운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포화를 막고 있는 로볼랜드 관련 자문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회의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오늘 도내 고사장 103곳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고사장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 현재 고사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제 입실 마감 시간이 5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6시부터 이곳에 나와 있었는데요. 조금 전 7시를 지나서부터는 고사장을 들어서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곳 고사장 주변에는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들어간 뒤에도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학부모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창원의 최저기온은 4도까지 떨어져 공기가 매우 차갑습니다. 아직 집을 나서지 않은 수험생들은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경남에선 103개 고사장에서 3만 2천여 명이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오전 8시 40분 1교시 국어 영역을 시작으로 5교시 제2위 외국어 영역까지 오후 5시 40분에 모든 시험이 끝납니다. 특히 4교시 한국사는 필수 과목으로 응시하지 않으면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또 탐구 영역에서는 시험 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해당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머지는 봉투에 넣어서 바닥에 내려놔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비롯해 전자담배와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디지털 시계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혹시 수험표를 들고 오지 않은 수험생은 사진 한 장과 신분증을 들고 각 고사장 시험관리본부로 가면 수험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혹시 모를 지진 발생에 대비해 밀양과 김해, 양산, 창녕 지역에 11개의 대체 시험장을 마련했습니다. 입실 마감 시간인 8시 10분까지 고사장 도착이 힘들 것 같은 수험생들은 112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남 88지구 제10 시험장인 창원 여자고등학교에서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지난 9월 창원에서 8살 초등학생을 대포차로 치고 자기 나라로 달아났다가 자진 입국했던 카자흐스탄인이 있었습니다. 그 첫 재판이 어제 열렸는데요. 이 자리엔 특히 카자흐스탄인의 어머니가 나와 아들의 선처를 바라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장기 이식이라도 하겠다며 사죄했습니다. 서창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외국인 여성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갑니다. 2달 전 창원에서 8살 초등학생을 대포차로 친 뒤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 20살 A씨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44살 자나르 씨는 지난주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면허 운전과 도주치상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했고 A씨는 이 혐의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A씨가 사고 후 차에서 내려 아이의 상태를 살폈지만 한국어를 몰라 병원에 가자고 하기 어려웠고 겁도 나 그냥 떠났다고 한다면서 그대로 달아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 막바지쯤 발언 기회를 얻은 자나르 씨는 한국인들에게 용서를 빌러왔다며 아들의 감형이나 선처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мен баламмен келгеннен бері 2 рет кездестім. балам өз қателігін түсінді. менен кешірім сұрады. өзімнің мойныма бір қателігімді аламын. заң алдында жауап. 또 어려운 형편의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죄를 통감한다면서 피해 어린이가 필요로 한다면 장기 이식이라도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менің келетін қолымнан келетін балаға алдағы уақыттағы операциясына керек болатын болса, мен де ұлым да бір мүшемізді, органымызды беруге біз дайынбыз. 이 모습을 지켜본 아들 A씨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일 출국 예정인 자나르 씨는 피해 어린이의 부모가 접촉을 정중히 거절하면서 만남을 갖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 대한 양형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13일 2차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수능일인 오늘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을 포함한 7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낮까지 초속 10m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강한 바람으로 인해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수험생분들은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며 낮 기온이 어제보다 최대 8도가량 낮아 쌀쌀합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4도, 진주도 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10도, 진주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하늘 표정이 좋습니다. 공기질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밑돕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도, 함안 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9도, 양산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도, 삼청 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9도, 합천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까지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더 떨어져 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남 혁신도시 주민들이 건강한 지역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자율적인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첫 행사로는 비석치기 한마당을 준비했는데요. 유대감을 넓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보도에 김태석 기자입니다. 한 아이가 돌멩이를 머리에 이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깁니다. 돌멩이를 가슴에 올려 가기도 하고 손등에 올려 가기도 합니다. 멀리 세워둔 돌멩이를 맞추면 공깃돌을 받아 주머니에 모아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릴 적 한 번쯤은 했던 비석치기 놀이. 엄마와 아이, 학생 할 것 없이 추억에 빠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깁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하는 행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함께 어울려서 놀이를 진행하는 게 이게 사회적 통합의 진정한 개념도 들어가고 함께 만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줄여서 함지네란 모임이 마련한 행사로 경남 혁신도시의 아이와 부모, 학생,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참가했습니다. 함지네는 지난 5월 모임을 만든 뒤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토론한 결과 지난달 남강 정화 활동에 이어 2차 행사로 비석치기 한마당을 준비했습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써야 할 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돼서 엉뚱한 데 돈을 쓰더란 말이죠. 예, 그런 역할을 아마 함진에서 해주지 않을까. 함진에는 곧 3차 토론회를 열어 공공기관과 함께할 수 있는 28개 사업들도 제안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가 공공기관과 아파트만 있는 딱딱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점을 이 행사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정책 자문을 위해서 설립한 경남도의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부실 운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포화를 맡고 있는 로봇랜드 관련 자문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회의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 박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간 사업자의 채무 불이행 등 총체적 부실 의혹이 제기된 로봇랜드.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경상남도는 무엇을 했는지 안일한 행정이 연일 도마에 올랐습니다. 방만한 경영과 사업성의 불투명 등 로봇랜드 재단 역시 그 행정 책임은 경제부지사에게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로봇랜드 조성과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 자문을 위해 설치했다는 경남도 지능형 로봇자문위원회.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경남도와 창원시 해당 국장은 물론 25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꾸려졌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연 로봇랜드가 개장 2달 만에 위기에 봉착했지만 지난해 이어 올 들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 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전혀 없다. 이건 재검토 내지는 폐지를 해야 되지 않나. 콘텐츠 부분, 공공 부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더 확인하고 위원회 위원들의 그 전문성도 활용해서 경상남도 안전관리위원회,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교육감과 경남경찰청장을 비롯한 주요 기관장 등 40명이 위원으로 있지만
지난해 한 차례 형식적인 서면 회의에 그쳤습니다. 안전관리 위원들이 전부 도단위 기관에 있는 기관장님들입니다. 회의를 하려고 소집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나만한 위원회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면 심의를 하는 게 그 내용이 확실하게 전달되고 피드백이 됩니까? 경상남도가 다양한 정책 수립 단계에서 외부 자문과 심의를 위해 부서별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는 모두 176개. 하지만 김경수 도정 출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략산업육성위원회와 관광정책자문위원회 등 23개 위원회의 회의 실적이 전무합니다. 또한 상생협의회를 포함한 규제개혁위원회와 수출지원협의회 등 60여 개 위원회는 같은 기간 고작 한두 번 회의에 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남도는 지난 2년간 8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폐지했지만 14개 위원회를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경남도의 각종 위원회가 설립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는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와 함께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에 동원됐던 조선인들의 증언을 분석해 참혹했던 징용 현장을 추적하는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50년 전 징용 피해자들이 어떻게 끌려왔고 어떤 강제 노역을 강요당했는지 참혹했던 증언 내용을 정영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일본 후쿠오카현 도심에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쿠오 지역. 일제강점기 탄광 200여 개가 밀집한 이곳에 끌려온 최종주 씨는 수백 미터 지하에서 한국인 동료들이 먹지 못해 죽어가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배를 골아서 영양을 실제 죽는 사람도 많았고 또 막 한 7명이 와가지고 12이 죽었습니다. 참 영양을 실제 계속. 봉우리 3개가 내려다 보이는 인근의 또 다른 탄광터. 1944년 전범기업인 스미토모는 조선인 3천여 명을 이곳으로 끌고 왔지만 절반 이상이 도주할 정도로 작업 환경은 참혹했습니다. 오다시 해가지고 그 목표 달성해야 되니까 그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막 시간이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12시간, 15시간, 14시간 했다는 거는. 일본 홋카이도 오타루 항구에서 4시간을 달려 도착한 외딴 시골 마을 소라치군. 1942년 1월 이곳 광산으로 끌려온 박병태 씨는 석회석 운반 작업에 투입됩니다. 강제연행을 당한 것이 1942년입니다. 그때 마침 대동아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할 때 징용 피해자들은 살인적인 노동 속에 반복되는 구타와 폭발 사고로 살아있는 자체가 지옥이었다고 말합니다. 높은 산에서 전부 사람 하나씩 지기요. 구란에서 그래갖고 나오질 않았습니다. 26살 머리도 폭발해요. 귀도 안 띄고 눈도 안 띄고. 50년이 지나 처음으로 공개된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강제징용을 부인하는 일본에게 이래도 과거를 외면하겠냐고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매주 목요일 찾아오는 개봉박두 시간입니다. 오늘은 IMF 직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론스타 사태를 중심으로 한 조진웅, 이한이 주연의 영화 블랙머니와 2009년 제작된 헐리우드 영화 좀비랜드의 후속작인 좀비랜드 더블탭 두 편을 소개합니다. IMF 이후 한국 기업이 미국 자본에 많이 팔렸는데 자격분녀들이 은행을 헐값에 사가지고 거대한 이익을 남기고 도망가려 한다. 저희 먹튀를 막자.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사람들은 그 이면을 몰라.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이 사건이 굉장히 뿌리가 깊고 국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본 실제 사건이 있었다는 게 좀 믿겨지지 않았고 금융자본 시대에 복잡하고 어려운 금융관계를 몰라도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흘려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대한은행 할감 매각 사건 70조가 넘는 은행이 1조 7천억이 넘어갔다. 근데 그렇게 넘어간 근거가 팩스 5장. 팩스의 비밀을 알고 있던 유일한 증인. 하지만 자살 아니라 타살입니다. 내가 수사합니다. 투자자는 이익을 한 사람의 죽음 뒤에는 대한은행 헐값 매각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도사리고 있었는데요. 여기 대한은행 투자자들 다 알고 있죠? 경제의 여야가 어디 있다고 겁을 먹나.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한국 경제는
우리가 움직여. 대한민국 금융감독 시스템이 그렇게 어수래? 이거 불법이면 내가 용납 못해.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두 사람의 수사를 방해하기 시작하고 그 자네 선택에 따라서 구속은 면할 수 있어. 전 법률 대리인이지 범죄 대리인이 아닙니다. 우리 손에서 들 일이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론스타 사건, 영화에서는 어떻게 풀어냈을까요? 영화 블랙먼입니다. I love being back with everyone. It just kind of feels like getting to hang out with my buddies again. You know, you're coming into a family experience, and so I feel really lucky that I was able to tap into that. A beam of light in a world of darkness is the non-judgmental way of describing her. It felt like it would be a fantastic standalone movie, even if it wasn't associated with the first one. 좀비랜드가 10년 만에 두 번째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좀비로 세상이 멸망한 지 10년. 자의반 타의반으로 가족이 된 이 사람들. 여전히 엉망진창이지만 꿋꿋이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들 앞에 등장한 새로운 생존자. 한층 더 진화한 좀비들의 공세에도 이 이상한 가족은 웃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또다시 시작된 좀비랜드 생존기. You'll be the first to die. I like your enthusiasm. You might die. Thank you for your sacrifice. 영화 좀비랜드 더블트리입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입니다. 명사와 함께하는 거창한 인문 특강이 오늘 저녁 거창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립니다. 함안군 사회적 기업 착한 마켓 행사가 오늘 오후 함안군청 1층 로비에서 펼쳐집니다. 수능 전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 합동 캠페인이 오늘 오후 사천시 벌영동 유흥가 일대에서 열립니다. 제15회 고성군수배 게이트볼 대회가 오늘 오전 고성군 게이트볼장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대선 때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인터넷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늘 오후 2시 서울 고법에서 열립니다. 항소심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김 지사의 최후 진술로 진행되며 선고 공판은 다음 달쯤 열린 전망입니다. 핵심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김 지사가 받느냐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이며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도정과 총선 전국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성동조선해양의 4차 공개 매각에 6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파산부는 어제 성동조선 인수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모두 6개 업체가 제출했고 이 가운데 전체 인수 의향을 밝힌 업체를 포함해 복수의 적격 업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차 매각 때와는 달리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선 협상 대상자는 다음 주 중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수능시험 당일인 오늘 수험표를 소지한 수험생들은 부산 김해 경전철 모든 역사에서 무료 탑승할 수 있습니다. 부산 김해 경전철은 무료 탑승은 정해진 시간 내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할 예정이며 인제대역과 김해시청역, 수로 왕릉역 등 6개 역사에 차량을 배치해 수험생 비상수송을 실시하고 듣기평가 시간엔 감속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동군이 오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른 수험생의 스트레스 해소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해 금오산 집 와이어와 하동북천 레이바이크 이용 요금을 할인합니다. 수험표를 가지고 온 수험생은 연말까지 레이바이크는 정상 요금의 50%, 집 와이어는 동반 1명까지 요금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3부는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인 통영시 소매물도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무량장과 선착장 등 항만시설 공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진 전 통영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고 양형 또한 적절하다며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김 전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